대한민국 정부가 당신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1988년 1월 1일, 정부는 전 국민에게 선언했습니다. 매달 조금씩만 내십시오. 은퇴 후 국가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3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988년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온 나라가 들떠있던 시절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경제성장, 거리마다 건설 현장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추정치로 70%가 넘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그 열매는 노인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가족 시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도시로 떠났고 농촌에 남은 부모들은 홀로 늙어갔습니다. 효도? 그건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가 이 노인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정부는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독일 1889년 세계 최초로 국가연금을 도입했습니다. 일본 1961년 전국민 연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100년 전부터 국가가 노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00년 늦은 출발이었습니다.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이 탄생했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한 이 뉴스, 정부는 이것을 복지국가의 초석이라 불렀습니다. 최초 가입자 443만 명, 보험료율은 단 3%였습니다. 본인 1.5%, 회사가 1.5%를 더해 총 3%, 당시 평균 월급 30만 원 기준 매달 4,500원만 내면 됐습니다. 커피 2잔 값으로 노후를 준비한다? 나쁘지 않은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1992년 5인 이상으로 확대, 1995년 농어촌까지, 1999년 드디어 전국민 연금 시대, 11년 만에 443만 명에서 1600만 명으로 독일이 100년 걸린 일을 단 11년 만에 해낸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1조 원, 2000년 100조 원, 2010년 300조 원, 그리고 2024년 말 기준 12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656조 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그 2배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 세계 바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전 세계 연기금 중 3위, 일본, 노르웨이 다음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괴물급 자금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 투자됐을까요? 국내 주식 17%, 해외 주식 32%,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삼성전자 지분 9.8%, 현대차 10.2%,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대한민국 주요 대기업의 최대 주주.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정확히는 여러분이 낸 연금입니다. 설립 이후 연평균 수익률 약 6.82%, 은행 예금보다는 확실히 낮습니다. 최근 5년간 성과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1200조 원, 과연 누가 운영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국민연금의 어두운 면이 드러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여기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위원 20명 중 정부 관료가 6명, 과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쥐고 흔듭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덕분에 합병은 성사됐고 삼성 총수 승계가 완성됐습니다. 2020년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국민연금이 1조 5천억을 투자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낸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쓸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정치적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 마음에 준비하세요. 2041년. 이 해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해부터 국민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집니다. 받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구 구조를 보시죠. 1990년 피라미드형. 젊은이가 많고 노인이 적습니다. 건강한 구조입니다. 2024년 항아리형. 베이비붐 세대가 중년층에 몰려 있습니다. 2050년 역피라미드. 노인이 폭발적으로 늘고 젊은이는 사라집니다.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2024년 일하는 사람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합니다. 2050년 1.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지금 30대인 분들, 여러분이 은퇴할 때쯤 여러분 1명을 먹여 살릴 젊은이가 1.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64년
2025년 연금개혁으로 15년 연장됐지만 1200조 원이 넘는 기금이 결국 바닥이 납니다. 개혁이 없었다면 2056년이었습니다. 이건 정부 공식 발표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직접 계산한 숫자입니다. 그럼 2064년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기금이 없어도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바로바로 지급하면 됩니다. 부과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율 9%, 2025년 개혁으로 2033년까지 13%로 오릅니다. 그런데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면요. 2064년엔 최소 26%에서 30%까지 올려야 합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 지금은 27만 원 냅니다. 그때는 78만 원에서 9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월급의 3분의 1을 연금으로 내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게 연금이야 세금이야. 우리가 왜 윗세대 노후를 책임져야 해? 차라리 그 돈 내가 투자하는 게 낫겠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 더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손익을 계산해봤습니다. 1950년대생 낸 돈의 2배에서 3배를 받습니다. 1970년대생 낸 돈만큼 받습니다. 본전이죠. 1990년대생 낸 돈의 60에서 70%만 돌려받습니다. 2000년대생 절반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세대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일찍 태어난 세대는 대박, 늦게 태어난 세대는 손해. 이게 공정한 건가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결국 국민연금은 세대 간 부의 이전 시스템입니다. 젊은 세대에게서 걷어서 노인 세대에게 주는 구조. 인구가 늘 때는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폭탄을 떠안습니다. 혹시 폰지 사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방식. 새 투자자가 끊기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국민연금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연금은 사기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취약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1988년 정부는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36년이 지났습니다. 1200조 원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2064년 그 돈은 사라집니다. 과연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이 깨지는 미래, 다른 하나는 약속을 새로 쓰는 미래. 2025년 18년 만에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다음 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파헤칩니다. 당신이 실제로 받게 될 금액, 그리고 그 돈으로 정말 살 수 있는지 충격적인 숫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편을 만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국민연금 시리즈는 계속됩니다.